황병서처럼 총정치국장이고 당전의 정치국 상무위원이면 엄청나게 2인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14년 인천 아세안 올림픽 게임 때 황병서가 왔는데 그때 김정은이 전용기를 타고 왔죠. 황병서, 최룡해 그리고 김양곤이 3명이 왔습니다. 그때 국가 수반 경호를 했던 사람이 바로 황병서입니다. 제2인자로 낙인되어 있었죠. 인민무력부 총정치국장이며 정치국 상무위원이었던 황병서, 최룡해보다 앞섰던 사람입니다. 최룡해는 경호를 해주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경호원들이 대통령 경호실에서 나온 경호를나 경찰이 경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에서 경호원까지 따라올 정도로 김정은의 경호원들이라고 해야 되죠. 따라올 정도로 황병서는 막강한 실질적인 제2인자였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다음에 항상 황병서가 이름을 불렸습니다. 2년 동안 사라져 버렸죠. 없어졌다가 최근에 작년과 재작년에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1부부장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여러분, 당전에 정치국 상무위원 하다가 당전에 조직부 부부장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건 뭐 완전히 하강, 추락이죠, 추락. 그렇게 당중앙위원회에서 혁명화를 거치고 다시 잠시 올라와 있다가 해임시키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이렇게 되면 숙청이나 처형은 되지 않고 나이가 있어서 집에서 놀고 있지만 그나마 고위 간부에 대한 대접은 그대로 받습니다. 물론 전용 승용차가 있는 건 아닙니다. 부주석이 됐던 정치국 상무위원이 됐던 그 자리에서 해임이 되게 되면 이미 차는 회수되고 대기차라는 이 당중앙위원회 대기차 운수과에서 나오는 대기차나 내각 운수과에서 나오는 이 대기차 부총리하나 총리하다 그만두면 이 대기차들이 나와서 서비스를 해주네, 봉사를 해주는데 그것도 매일 나오는 게 아니라 집에서 전화를 걸면 뭐 병원을 간다든지 뭐 백화점을 간다든지 이럴 때 전화를 걸면 내각이나 중앙당 이 운수과에서 차를 보내주는 것이 바로 해임된 간부들. 즉 자기 직위에서 해임돼서 사회보장 형태로 집에서 휴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나 숙청이나 처형이 되게 되면 이거는 일체 그런 대우는 고사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일본 언론 외신에서 이야기했던 작년에 이영호 외무상이 처형됐다는 것은 총살을 의미하는데 또 국정원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숙청됐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영호는 다시는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영호는 숙청도 처형도 되지 않고 지금 혁명화 단계, 혁명화 과정에 있다는 것만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숙청을 하게 되면 영원히 북한 간부 대열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처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지금 이영호는 혁명화 단계, 즉 김일성 고급당학교에서 혁명화 단계를 거치든지 아니면 중앙당 농장에서 3년간 농장원으로 혁명화 단계를 거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왜냐하면 그 가족들이 건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처형되든가 숙청되면 이영호의 가족들은 건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당전에 정치국 위원이 있고 외무상 정도가 되면 북한에 장관 사택이라는 사택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장동에 있고 보통광구역 소장동에 있고 하나는 보통광구역 소재동에도 부총리나 장관들 사택이 있습니다. 또 장관 아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평양역전 앞에 있죠. 연영묵 부총리 때 저도 그 집에 가보았지만 이 두 채가 따로 평양역전 앞에 탑식 아파트 약 한 15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부총리들도 여기 있고 장관들도 여기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단독주택에 있는 소재동이나 보통광구역 소재동이나 소장동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90년대부터는 이 장관, 총리, 부총리들을 최고급 아파트에서 대다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어디 있을까요? 그 장인 어른과 함께 보통광구역 소재동에 있는 물론 공관이죠. 그 사택에서 사진 찍은 걸 제가 그 94년도에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소재동에 있습니다. 부총리, 총리 그리고 부주석 이런 사람들은 소재동에 대체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럼 이런 아파트에 있다가 해임이 되면 어디로 갈까요? 이 아파트에 계속 있지 않습니다. 외무상 공관에 있었다면 거기서 해임이 숙청이 되면 온 가족이 다 정치범성소로 끌려가고 처형이 돼도 가족을 살려두면 정치범성소로 끌려가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혁명화 기간에 있다면 이 가족들을 어디로 갈까요? 그 가족들이 가는 즉 이 장관 사택에 있다가 해임이 되든지
뭐 사회보장 해임이 돼서 집에서 휴식하는 이 사회보장 제도가 있는데 광복거리에 장관이나 부총리 하다가 해임돼서 나온 아파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자, 간부 사태, 간부가 하다가 해임이 되면 바로 그 해임된 간부들을 위한 아파트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광복거리에도 있고 북새거리에도 있고 저 통일거리에도 있습니다. 이런 장관이나 부총리를 하다가 해임되면 다시 이런 주택을 주죠. 또 보통관구역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관부터는 공관, 또 부장관, 차관도 맡아. 북한에서는 이제 부상, 외모 부상이라고 하죠. 상, 부상 이런 사람들은 공관 주택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직위에서 해임이 되면 그 주택에서 나와서 다음 후임자에게 그 주택을 물려주고 중앙당이나 내각에서 마련해준 간부 사택으로 옮겨가는 것이 순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용호는 보이지 않지만 이용호의 가족들이 광복거리 해임된 간부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숙청이나 처형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혼자 단신 뭐 정치범 수용소 가서 혁명화 이 여독에 3년짜리 혁명화 구역도 있지만 이 여독에 갔든지 아니면 중앙당 농장 그 옛날에 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저 책에도 써놨지만 조선노동당 대남비서였던 김중린이 바로 중앙당 농장에서 3년 동안 달구지를 끌었죠. 이 뭐 북한에서 혁명화 내려가면 대체로 농장으로 일하는데 이렇게 농장에서 일하거나 혁명화 구역이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아직 혁명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형도 아니고 숙청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혁명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그럼 이수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수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가 없습니다. 뭐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가 없고요. 왜? 이수용은 바로 당정위원회 국제부장이면서 당정위원회 비서였습니다. 그 당정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었죠. 뭐 이용호도 당정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었지만 이수용과 이용호는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용호도 오랫동안 이 외무성의 군매수뿐만 아니라 이수용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김정일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 바로 이수용입니다. 제네바 대표부 대표로 있던 사람이 이철이고 북한에 돌아와서는 자기의 본명인 이수용을 썼던 겁니다. 해외 나갈 때에는 이런 사람들은 다 가명을 쓰고 나가죠. 그때 제네바 대표 이름이 이철이었고 이철과 이수용은 한 사람인 것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대표부에만 20년 동안 나가 있던 이수용, 김정일에게 절대 충성을 했을 뿐만 아니라 비자금을 관리해서 큰 공로가 있는 이수용도 결국 김정은에 의해서 숙청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수용의 가족은 아직 어디 있는지 찾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용호, 정확히 제가 여러분들께 이 숙청과 처형 그리고 이용호의 가족들은 아직도 평양시에 건재해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용호는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